이번 시간은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 앞전은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양식의 분류 보시면 구성양식은 뼈대, 골조입니다. 뼈대 부분, 이 골조 부분이 뼈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기에 한 분류입니다. 여기에 한 분류가 구성양식에 한 분류 개념이 됩니다. 구성양식. 그러면 조적식 구조. 그러면 조적식 구조하고 두 번째 보시면 가구식 구조, 그리고 일체식 구조. 이 세 가지 구조를 우리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비교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적식 구조. 그래서 이제 종류를 먼저 보시면 조적식 구조는 짤조자 쌀적입니다. 그래서 벽돌이나 블록, 돌을 시멘트, 모르타른 접착 재료를 이용해서 쌓아 올린 구조가 무슨 구조? 조적식 구조. 그럼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벽돌집 있죠? 아니면 뭐 성벽, 아니면 옛날에 뭐 블록 담장 이런 것들, 돌담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조적식 구조입니다. 조적식 구조. 그럼 조적식 구조 종류는 이제 얘는 벽돌 구조죠.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 그리고 돌 구조가 어디에 속한다? 조적식 구조입니다. 조적식 구조. 그래서 벽돌이나 블록, 돌을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쌓아서 구성한 구조. 그 다음에 이 가구식 구조. 이 가구식 구조는 가구처럼 짜 맞췄다는 겁니다. 목재나 또는 철재를 짜 맞춰서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가 가구처럼 짜 맞췄다. 가구식. 그럼 이거는 목구조하고 나무는 보통 맞춰서 합니다. 옛날은 못 하나 안 쳤죠. 나무 못은 쳤지만 맞죠? 이 맞춤 했습니다. 딱 맞춰서 딱 끼워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뭐 쌤호도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목구조 그리고 철골 구조가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철골 구조가 가구식 구조입니다. 가구처럼 짜 맞췄다. 그런 반면 일체식 구조는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철근이나 철골을 배근 또는 조립하고. 그럼 차이점이 그죠? 철 재료를 가늘게 뽑으면 철선이라고 해요. 이름을 용어로 철사라고 하고. 그럼 지름 6mm 이상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칭하는가? 철근이라고 해요. 뿌리 형태로 뽑았다 이게. 그런데 철이 뼈대, 골조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무엇이라 칭한다? 철골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철골. 철골은 무엇이 된다? 뼈대가 되는 것이고, 철근은 혼자 뼈대가 될 수는 없고 콘크리트 합쳐져서 뼈대가 되는 것이고, 철선은 다른 걸 감는 데 많이 쓰죠. 그래서 배근해 놓고 여기다 거부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가 무슨 구조?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럼 콘크리트 탓을 하면 못 움직이죠? 일체화가 된 것이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이란 재료하고 뭐가 들어가면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럼 간단히 이겁니다.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돼요. 일체식 구조는 콘크리트를 탓을 해야 돼요. 콘크리트 굳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콘크리트 한번 박아봐요. 그러면 강하다 느낍니다. 손으로 때려보듯이 발로 차보든지 머리로 박아보시든지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종류는 이렇게 되고, 그럼 조적식 구조는 그러면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얘는 그러면 자 조적식 구조는 모르타를 이용해서 쌓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적식은 모르타를 가지고 접착제를 이용해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맞죠? 접착제를 이용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다? 모르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르타르란 접착제를 이용하는 거야. 모르타르. 모르타르란 이 접착제를 이용해야 돼요. 접착제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엇입니까? 습식이다? 건식이다? 습식이야. 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습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습식 구조입니다. 습식 구조.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져야 돼요. 습식 구조. 그런데 자 목구조 철골 구조입니다. 여기다 물 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목재에다 물 뿌리면 썩으라는 거 아닙니까? 갈라지라고. 그리고 철에다 녹슬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다? 건식 구조. 이거는 건식 구조고,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지지 않는 것은 건식.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걸 습식 구조라고 합니다. 습식. 습식 구조. 그 반면에 일체식 구조는 얘는 콘크리트는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 이 두 가지를 배합을 해서 물비빔하면 이거는 모르타르고, 콘크리트는 자갈이 들어가면 되나요? 자갈. 그러면 콘크리트의 개념은, 콘크리트라는 것은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을 배합하는 거예요. 모래, 자갈.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해서 물비빔하는 거, 이것을 콘크리트라고 해요. 물을 필요로 하는 재료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슨 구조다? 습식 구조가 되는 거야. 습식 구조입니다. 습식 구조. 기억하시고, 그리고 얘는 조적식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겁니다. 얘는 내하성, 내하 구조인데 내하.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하 구조라고 합니다. 내하. 하재, 불하자. 그래서 이건 내하인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벽돌이나 블록은 불 때도 관계없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좀 양은솥을 갖다 블록을 쌓아놓고 거기다 얹어가 불 때고 그랬습니다. 열을 받아도 블록이 파괴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하됩니다. 그리고 내구성 됩니다. 내구. 자, 내구성이라는 것은 이걸 내하성은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것이 내하성. 그 내구성은 원래 품질 그대로 마모나 균열, 처짐 이상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 그 수명이 긴 것이 무엇이다?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근데 지금 균열 이런 거 없이입니다. 마모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구성이에요. 그래서 내구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조적식 구조는 내지는 안 돼요. 내지는 아닙니다.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내진 구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진 구조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구식 구조, 가구는 짜맞췄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하는 안 됩니다. 얘는 내하. 나무나 철은 내하는 안 돼요. 내하. 그런데 얘는 내진은 됩니다. 이거는 내진. 내진 구조는 돼요. 내진.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는 됩니다. 내진. 그래서 측면상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는 내하가 안 된다는 거, 이건 내진이 안 된다는 거, 이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앞전 시험에 이거 연결하는 건 나왔어요. 구조 연결하는 거. 앞전 뭐에서 예를 들어서 철근 예를 들어서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는 철골 있죠? 연결하는 문제. 습식이다, 건식이다.
일체식이다. 연결하는 개념은 나왔어요. 요 단계까지는 나왔는데 아직 2단계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다 돼요. 내하, 내구, 내진 다 됩니다. 내진 구조가 다 됩니다. 얘는 다 되고요. 그래서 제일 강력한 구조체가 무슨 구조다? 일체식 구조. 현행 아파트는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중에서 보시면 얘는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볼게. 그러면 이 가구식 구조는 얘는 공사 기간이 짧아요. 공사 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에요. 짧고. 근데 얘는 공사 기간이 길어요. 일체식 구조는. 이거는 공사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사 기간을 나중에 공기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공기.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앞전은 뭐 쉽게 여기서 냈습니다. 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4페이지 보시면 사용 재료에 의한 분류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옵니다. 철근 콘크리트.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두 재료를 합성시킨 거예요. 합성시켜서. 그래서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에서 이걸 RC조라고도 합니다. RC 구조 또는 RC조 이렇게 씁니다. RC조 또는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약자를 딴 겁니다. RC 보강된 콘크리트 구조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철근이 이것이 인장력 부담입니다. 인장력. 철근은 잡아당기는데 견디. 이 인장력은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 해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 그래서 인장력에는 매우 우수합니다. 인장력. 철근 잡아당기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어느 누구도 철근 잡아당기는 것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어떤 초능력자도 어떤 차력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 압축력에 강해요. 얘는 압축력. 누르는 힘이네. 누르는 힘은 압축력입니다. 압축력. 여기에 강합니다. 그래서 철근이 인장력 부담을 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용어 정리 라멘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라멘 구조라고도 하는데, 그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첫 번째 라멘 구조가 있습니다. 라멘 구조. 라멘 구조를 골조 구조라고도 씁니다. 골조 구조. 그럼 라멘 구조는 원래 라멘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는 의미입니다.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란 의예요.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라멘 구조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아파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라멘 구조예요. 그래서 라멘 구조하고 이번에 내력벽식 구조하고 내력벽식 구조하고 그리고 플랫슬래브가 나옵니다. 이 플랫슬래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조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이 라멘입니다. 원래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렇게 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이거죠. 뭐든 나왔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휴대폰은 이름 짓기 쉬니까 전부 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 지어놓고 거기 1, 2, 3, 4만 붙여가 내가가지고 맞죠? 아닙니까? 삼성 거는 갤럭시
완투 해가 쭉 나가고, 아이폰 1, 2 해가 쭉 나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건 그렇게 지으면 되지만, 이걸 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라멘 구조 1, 라멘 구조 2,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진 겁니다. 새로 진 겁니다. 그러면, 이 라멘 구조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네. 얘는, 자, 철근 콘크리트 뭐에는 기둥이 있는 거예요. 얘는 기둥이 이렇게 서고요. 기본적으로 부재를 보면 기둥이 있어, 기둥.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포가 있는 거예요. 수평 부재인 포가, 포를 보통 큰 포라고 하는데, 이 포가 있는 거예요, 포. 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슬래브 바닥판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슬래브 바닥판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보예요, 보. 보를 설계한 게 보. 보가 있는, 보는 수평부재입니다. 가로지는 수평부재. 연결, 기둥과 기둥.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속에 보면 있어요. 보가. 기둥이 있잖아요. 이 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가. 그래서 옛날에 한옥에도, 대들보에 목 매달아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봤죠? 그래서 보. 그 다음에 4대강 수중보. 가로지르는 부재를 보라고 합니다. 보. 그래서 보가 있고, 그럼 내력벽식 구조는 이거 없어요. 여기는 기둥하고 보가 없는 거예요. 얘는 보가 없고. 그럼 어떻게 설계하는가 하면, 벽을 설계한 거면, 내력벽식 구조에는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슬래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파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벽과 이 벽 부분하고 슬래브,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 거예요. 명심해요. 벽하고 뭐하고 슬래브 두 가지가 있는 게 바로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내력벽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단벽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전단벽. 내력벽은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이고, 전단벽은 그보다 또 더 강화식인 게 내력벽보다. 그래서 얘는 지진과 같은 수평 하중에도 저항할 수 있는 벽을 전단벽이라고 해요. 전단벽은 수평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을 전단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 그럼 현행 아파트가 이거예요. 고층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가 거의 이겁니다. 그리고 플랫 슬래브 구조는, 얘는 슬래브 바닥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슬래브는 있습니다. 슬래브는 다 있어야죠. 근데 이 밑에 기둥이 직접 받치는 거예요. 보 없이. 그래서 이제 기둥, 보를 설계를 안 한 거예요. 이게 플랫 슬래브 구조를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게, 없을 무자 보량자. 그래서 보가 없는 판 구조다. 바닥판의 하중을 직접 기둥으로 전다는 게 플랫 슬래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량판에 하죠. 없을 무자 보량자. 보가 없는 판 구조다 이겁니다. 바닥판 구조다.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봐두실 거, 그래서 명심할 거, 여기는 뭐가 없어야 된다? 얘는 보. 보를 설계를 안 한 거야. 얘는 벽하고 슬래브만 있고, 얘는 기둥보가 없는 거고, 얘는 보가 없는 거고, 얘는 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비교했을 때 이 라멘 구조, 골조 구조의 경우는, 자, 얘는 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죠. 바닥판 슬래브에서 보가 밑으로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보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보가 툭 튀어나오니까 이거만큼 층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자를 틀기 위해서는 얘를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배관이 지나가야 되겠죠, 맞죠? 이걸 뚫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 보로. 자, 그래서 얘는 층 높이가 얘가 높은 게 특징이. 다른 것보다 층 높이가 이건 높고, 얘들은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게 보가 없으니까. 이거는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층 높이가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멘 구조는 슬래브의 하중을 여러분이 바닥판에 하중을 가하면 하중이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전달되는가 하면 포로 전달되는 거예요. 얘는 포로 전달이 되고 하중 전달 이렇게 슬래브의 하중이 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 반면에 얘는 벽식 구조니까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전달되는가 하면 슬래브의 하중이 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벽으로. 얘는 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방방 뛰면 이리 전달돼요. 바로.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구만 빼놓고요. 벽으로 콘크리트로 다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에, 막 청소기를 맨날마다 밤 12시에 돌린다 그러면 징 하는 게. 그래서 이겁니다. 밤 12시 넘으면, 사실 10시 넘으면, 하여튼 11시 정도 넘으면 청소기나 세탁기 이런 거 돌리면 안 되죠. 맞죠? 좀 빨리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슬래브의 하중이 바로 벽으로 전달되는 거고, 그런데 얘는 슬래브의 하중이 기둥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슬래브의 하중이 기둥으로 전달되는 기둥. 얘는 기둥으로 전달되고요. 그래서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내력 벽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설계를 해놨거든. 아파트가. 그럼 이 철근 콘크리트 벽을 철거 해체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내줘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내가 벽 터가지고 뭐 만들겠다 안 내줍니다. 허가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벽 철거하려고 하면요, 내가 방 하나 만들려고 하면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안 내줍니다. 신고사항 아닙니다. 아파트의 내력벽 철거하는 거 있죠? 신고사항 아닙니다. 허가사항입니다. 허가 안 내줍니다. 소형 건물이죠. 단독주택 이런 거 있죠. 작은 건물에 내력벽을 일종 철거하겠다. 그거는 신고사항이 돼요. 그런데 아파트 이런 건물은 허가사항이에요. 허가사항. 자,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단 벽식 또는 내력 벽식 또는 벽식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넓히, 그래서 유일하게 발코니 부분만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두는 게, 내력 벽식 구조, 전단 벽식 구조는 얘는 공간에 가변성이 없어요. 가변성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랫슬래브 구조나 라멘 구조의 벽체들은 비내력벽은 자유롭게 철거 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슬래브 구조나 라멘 구조 있죠? 비내력벽, 칸막이 벽들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철거 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허가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사용재료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사용재료. 그래서 거기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고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철골 구조는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현강이나 강판 등을 이베시나 볼트, 고력 볼트, 용접 등으로 접하여 조립한 구조가 철골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넘겨서 단점이 보시면, 단점에 고열에 약해요. 고열에. 그래서 내화적이진 못합니다. 단점에서 보시면 고열이 약해요.
그래서 900도씨 이상 하재 온도가 도달되면요. 900도씨 이상 온도가 되면요. 인장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열에 약해요. 그리고 부재가 가늘 세자 긴장자입니다. 단면에 비해서 가늘고 길다는 게 자굴이 생기시면 굴절되면 휘어지기 쉽습니다. 힘을 가해버리면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굴절 현상이 자굴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녹슬기 시험으로 녹막이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한강 철교 같은데 다리를 철로 만들게 되면 주기적으로 뭘 해줘야 된다? 포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포장. 맞죠? 녹막이 그걸로 유지 관리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서울에 가실 분 있는 분들 한강 철교가 보시면 여기 철교가 4개가 있죠? 도색을 합니다. 나중에 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도장칠을 새로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겁니다. 철골 구조의 단점을 철근 콘크리트로 보완해 준 게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아까 일체식 구조였죠? 철하고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27페이지 각종 구조의 힘의 전달과 특징이 나오는데 먼저 현수 구조가 나옵니다. 현수 구조.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무슨 구조? 현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교량에 많이 쓰죠. 현수 구조. 건물에도 쓴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현수 구조가 됩니다. 현수 구조. 그러면 현수 구조에서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로서 이렇게 봤을 때 주탑이 이렇게 있고요.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이렇게 매달았어요. 주 케이블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케이블로 이렇게 매단 형태예요. 이렇게 이것이 현수 구조예요. 그러면 케이블에는 체크하십시오. 인장력이 지배적입니다.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무슨요? 인장력. 인장력이고. 그러면 내부에는 뭐가 생긴다? 인장응력이 생겨.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응력이고, 내부에. 자, 이겁니다. 응력이라는 것은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고 해요. 응력은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니까 내부에 잡아당기는데 견디는 힘이 있어야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분필을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력을 가합니다. 그럼 내부의 인장응력이 크면 안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부의 인장응력이 어떻게?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젓가락을 잡아당기면 뗄 수 있을까요? 못 됩니까? 못 되겠죠? 그러면 그 젓가락에는 인장응력이 큰 거예요. 내부에 생긴 힘. 내부에 생기는 힘을 뭐라 한다? 앞으로 응력이라고 해요. 응력이라고 해요. 무슨 응력은 그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고 표현한다. 응력. 응할 때 힘주는 힘이 아닙니다. 자, 화장실 가서 힘주는 게 응력이 아니고 내부에 생기는 힘을 뭐라 한다?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구조, 원래 셀이라는 것은 저겁니다. 셀이라는 것은 자, 각각류나 이런 고등 같은 게 있죠. 조개류 이런 거 있죠. 그 곡선, 그 껍질 있죠. 그걸 보통 셀이라고 해. 셀. 그러면 조개 껍질이나 달걀 껍질 같은 게 있죠. 꽃처럼 된 곡면 그것을 뭐라 한다? 셀이라고 해. 셀. 그러면 셀 구조는 그래서 그 사진이 바로 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되는데 얇은 곡면 가지고 그 큰 공간을, 대공간을 만들기 위해 쓴 겁니다. 간단히 보시죠.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가 나옵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 입체 트러스 구조.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거, 자, 일반 트러스 구조가 있고, 트러스 구조가 있고, 입체 트러스 구조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인가 하면, 원래 둘 다 공통점은 삼각형 형태로 짜 맞춘 거예요. 삼각형 형태로 짜 맞춘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트러스 구조하고, 자, 공통점이 삼각형 형태라는 거. 삼각형으로 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접합은 핀 접합이 핀으로 접합되어 있어요. 핀 접합이에요. 핀 접합이고, 그 다음에 부재가 축 방향력만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축 방향력만 받도록 한 겁니다. 받도록 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자,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을 짜 맞춘, 이건 2차원이야. 이거는 2차원이고, 이건 조립을 3차원으로 조립한 거예요. 3차원. 입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28페이지는 3차원이잖아. 삼각형으로 짜 맞춘 게 3차원이, 2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만 짜 맞춘 거예요. 트러스 구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짜 맞춘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아니면, 이런 형태로. 지붕틀,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짜 맞춰놓는 형태가 트러스 구조고. 그럼 입체 트러스 구조는 그 사진에 보다시피 어떻게? 사방으로 3차원적으로 짜 맞춘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유일하게 시험 나온 건 요거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요거 핀접 20핀접합 가지고. 강접합이에요. 이렇게. 강접합은 일체식 구조. 강성이 뛰어난 접합법은 일체식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타설에 못 움직이도록 한 게 강접합입니다. 접합법. 그래서 기준자가 되고, 그리고 축 방향만 봐도, 축 방향은 쉽게 길이 방향 이렇게 보면 된다. 무슨 방향? 길이 방향. 원래 축이라는 개념이 이 축인 거니? 이 축이거든 원래는. 이건 학문상 연락하면 괴로워요. 사실상. 이 도심하고 도면의 중심, 이걸 도심이라 하거든. 이 도심과 도심을 연결한 선, 이게 축이에요. 축인데, 그래서 그냥 무슨 방향이 축 방향이다? 길이 방향. 이게 축입니다. 그럼 축 방향력에 속하는 것은, 축 방향은 인장력하고 압축력. 인장력과 압축력이 축방향입니다. 축방향. 인장력과 압축력을 축방향이라고 합니다. 축방향.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여기에서 또 전단력 나오면 안 됩니다. 부재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힘 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만든 것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거죠. 전단력 쓸 겁니다. 전단력은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보다 전단력. 쉽게 종이가 있는데 가위로 이렇게 종이를 뭐 한다? 절단하죠. 이 힘이 전단력이에요. 그러면 종이 직각으로 작용되죠? 가위가? 예, 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잘라? 맞죠? 이렇게 절단하죠. 전단력은 직각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이에요. 축이. 그래서 좀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 조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커튼을 구조는 제가 수업 항상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서둔 것 같다. 제가 7회 때 이 책에다가 그때 한 6회 때 이럴 때 저기 많이 지었거든. 5회 6회 때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지어졌거든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주상복합 건물이 막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막 분양하고 막 이랬거든. 6회 때. 그래서 혹시나 뭐 타워팰리스 이런 건 외벽을 조립도 하거든. 뭐 여의도에 뭐 트럼프월드 하고
이렇게 쭉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커튼을 놓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커튼은 안 내겠나 싶은데 역시나 안 내. 계속 안 낼 겁니다. 그럼 커튼은 이걸 커튼에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자, 커튼은 이겁니다. 이 외벽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공장 제품으로 조립하는 벽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최근에 빌딩이나 이런 거 보시면요, 주상복합 건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건물의 외벽을 직접 축조하지 않고 외벽을 어떻게 조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벽을 뭐라고 한다? 커튼월이라고 합니다. 쉽게 제2롯데월드 외벽이 무엇이다? 커튼월이. 제2롯데월드 못 가보신 분은 63빌딩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다? 커튼월. 이 시청 건물들도 다 커튼월이. 요새 다 시청들 커튼월로 새로 다 지었어요. 서울시청도 커튼월이고 대전시청도 커튼이고 다 커튼입니다. 요새 관공서 막 공사들 건물 전부 다 외벽을 뭘로 다 조립했습니까? 유리나 공장 생산으로 다 조립해놨거든. 나 그걸로 왜 가나 모르겠어요. 에너지 손실 팍팍 하는데. 그래서 봐두시면 돼. 이 기본 커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튼은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라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상부하중을 분담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자 30페이지 보시면 자 시공 과정이 한 분류 나옵니다. 습식과 건식. 그러면 습식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이 뭐다? 습식이에요. 습식. 그럼 간단히 물 들어가네 안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거 하면서 해드렸습니다. 구성양식 분류하면서 습식, 건식 해드렸죠. 거기서 공부해 놓으면 되는 게. 그리고 건식 구조는 아까 나무 목 구조나 뭐다? 철골 구조와 같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뭐다? 건식. 그리고 현장 구조하고 조립 구조는 이겁니다. 부재 생산을 어디에서 하네? 이게 부재 생산. 건축물의 이 부재 생산을 어디에서 생산. 그러면 현장에서 제작 가공 다음에 현장 구조입니다. 그건 최근 아파트를 보십시오. 아파트는 현장에서 제작 가공 다 하죠. 그럼 아파트는 이겁니다. 현장 구조이면서 무슨 구조다? 습식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리고 조립 구조는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조립 구조입니다. 그럼 조립 구조는 프리캐스트 구조라고도 하고요. 프리패브 구조 또는 프리캐스트 구조 이렇게도 칭합니다. 프리캐스트 구조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러면 공장 생산품들은 특징이 이거잖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해가 팍팍 찍어냈죠. 찍어냈기 때문에 다양성은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겁니다. 그러면 조립 구조는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접합부 일체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접합부 일체화가 되는 것은 일체식 구조들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방지상 성능분류 31페이지 나오죠. 내진 구조, 지진이나 진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는 무슨 구조? 내진 구조라 할게요. 그럼 내진 구조는 웬만하면 돼. 근데 이건 아니에요. 조적식 구조 있죠. 조적식 구조를 줄여서 조적 구조라고도 하고요. 더 줄이면 조적조입니다. 조적조. 그래서 조적조. 그래서 이것은 내진 구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내진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 돌 구조는 내진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하 구조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는 무슨 구조? 내하 구조라고 해요. 내하 구조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입니다. 그래서 벽의 경우 있죠. 기억 체크하시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두께가 몇 cm 이상? 10cm 이상만 되면 자 내화 구조로 보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 한 25, 막 30cm 이렇게 설계되고 있는 거예요, 벽이. 그래서 내화 구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만 체크하십시오.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 되면 내화 구조가 되는 거예요. 19cm 이상. 벽돌조일 때. 그러면 이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벽돌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두께가 얼마 이상 되면? 19cm 이상 되면. 아니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을 때 방화구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겁니다. 건축물이 한 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으면 뭔가 하면 저건 내화 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넓을 때. 넓게 되면 이런 벽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준 잡을 그 두께가 얼마 이상 쓰면 된다? 19cm 이상 싸면 내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한번 보세요. 그리고 32페이지 바닥의 경우 있죠. 바닥은 기억만 보십시오. 자, 철근 콘크리트 저 바닥판 두께 얼마 이상? 10cm 이상 되면 내화 구조가 돼요. 그러면 현행 아파트는 최근의 아파트는 얼마로 설계하는가 하면 21cm로 설계됩니다. 지금 현행 아파트가 이것 때문에 21cm로 설계됩니다. 이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층간소음 방지상 지금 아파트 바닥판 두께가 아파트 슬래브 두께가 210mm 21cm로 설계되거든요. 이거로 설계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되니까 당연히 내화 기준은 얼마 이상만 되면 되는데 10cm 이상만 되면 아파트 내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이만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이상이라 하면요 21cm로 설계합니다. 최소 기준 21이면 최소로 설계합니다. 두껍게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껍게 설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이 들어가요? 최소만 따라가는 거예요. 바닥판을 두꺼워지면요 바닥판 두꺼워진 만큼 벽도 두꺼워져야 돼요. 그럼 자기 자중만 자꾸 늘어나요. 쓸데없이 돈 많이 들어가요. 정확히 21cm 설계합니다. 그리고 방화 구조는 화재로부터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방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이제 방화 관리자 여러분들 이제 저거 자격증은 따셔야 돼요. 교육만 받으면 웬만큼 땁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받고 가서 나중에 이제 합격하면 다 어디서 협회에서 가르쳐 줄 겁니다. 어디 따라고. 방화관리자 자격증 기본으로 따야 됩니다. 이거는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다 합격해요. 교육만 받으면. 그런데 또 여기서 배웠던 게 또 방화관리자 시험 치러 가면 또 나와요. 시설 개로는 차후에 필요하면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 치거나 아니면 다른 거 칠 때 또 나옵니다. 시험에. 다른 시험은 그걸로 끝이지만 시설 개로는 계속 뒤에 관련 자격증 딸 때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철망 모르타르 발음 두께가 얼마 이상? 2cm 이상입니다. 철망. 그리고 2번, 3번은 합계가 체크합니다. 합계가 2.5cm 이상 됩니다. 2번, 3번은.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합계란 단어가 나오면 2.5cm. 그리고 신벽은 중심벽을 신벽이라게 신벽이 흙으로 맞벽치기 하는 두께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방화 몇 급 이상? 2급 이상이 돼주신 방화 2급.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철이 외우시면 돼. 철망 모르타르 두께. 철이 있잖아요. 철이는 방화 2급 외우시고
방화 2급이 있고 1급이 있고 특급이 있습니다. 초고 층건물 관리하려고 하면 특급이 필요하고요. 내가 늘려고 하면. 그래서 처리는 방화 몇 급? 2급. 그리고 학계가 나오면 몇 cm다? 2.5cm. 이렇게 보면 돼. 학계가 나오면 2.5. 그러면 장난치면 이겁니다. 두께 장난칠 겁니다. 혹시 나오면. 한 번도 낸 적은 없다. 혹시 나오면 두께 장난 들어갑니다. 철망 모르타르면 2cm. 학계가 나오면 두 개 뭐 합쳐야 되잖아. 그럼 두꺼워질 거 아닙니까? 2.5. 그렇게 가시면 돼.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럼 cm 장난칠 거예요. 욕 나오게. 그래서 그거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그리고 자 지금 33페이지 건물 골조 방식은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해놨는데 지문 한 줄도 안 내주네. 지문 한 줄 나올 때까지 보려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38배 기초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